그러면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본 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3년 차고 지난번 23학년도 수능은 N수생이 26년 만에 최대.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요. 3수생 사상 최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3수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수생이 실제로 시험을 잘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2학년도부터 이과 애들이 문과로 정시 때 교차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미적분이랑 과탐 시험 봤는데 영어 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그 말은 뭐냐면 대학을 높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계로 가면 상명대를 갈 수 있으니까 문과로 단국대를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은 아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문과를 안 다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시 수능 시험장에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연계 사상 최대, N수생 사상 최대. 합치면 자연계 N수생이 사상 최대다. 교차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인문계 교차 지원. 우리 때도 이 교차 지원을 많이 할 거고, 수시 종합 전형에서는 안 해요. 수시 종합 전형에서는 활동한 게 이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않고 정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정시에서 그 점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할 때는 교과 전형에서도 많이 합니다. 교과 전형. 몇 점 몇, 내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공학과를 준비했던 애가 경영학과를 한두 개 써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 지원은 정시랑 수시 교과 전형, 여기서 좀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수능 시험은 국어보다는 수학이랑 탐구 쪽에서 변별력이 있었고요. 이 수학 중상난도 문제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전 과목 만점자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전 과목 만점자가. 그리고 탐구 쪽에서 변별력이 좀 많이 확보됐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이 이제 좀 점수 차이가 과탐은 8점, 사탐은 9점. 그래서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화작보다는 언어와 매체 쪽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고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가요. 수학은 확통보다는 미적분 쪽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문과 애들 중에 사탐 보고 미적 보는 애들도 좀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22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화작과 언매가 만점자 표준 점수가 2점 차이. 그러니까 6월, 9월에 이렇게 시험을 내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숫자를 줄여야 돼요, 평가원은. 23학년도에도 4.5점 차이 났다가 수능 때는 4점 차이.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3점 차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확통과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은 언매,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같은 100점을 맞아도 무려 7점이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과를 가라 그러죠. 자연계를 가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3학년도에 문과 쪽에 제일 어렵게 나왔던 과목이 정치화법, 그 다음에 제일 쉽게 나온 게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과탐에서는 화원이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일 어렵게 나오니까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가장 높다. 그런데 지투는 가장 낮게 쉽게 나왔다. 원 과목에서 제일 쉽게 나온 게 물리학 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 보는 24학년도에는 이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시면 22학년도에 제일 쉽게 냈죠. 63점. 63점보다 제일 낮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화법 교수들이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이게 조금만 어렵게 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수들은 조금 어렵게 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매우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좀 잘 바뀝니다. 여기 화학도 제일 쉽게 나왔었죠. 22학년도에. 그래서 살짝 어렵게 냈더니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좀 바뀌죠. 그럼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이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물리 1이랑 지학 2를 시험 보는 아이들은 이 시험이 이제 어렵게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쪽은 어려운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쪽은 좀 쉬운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시험 쉽게 나왔을 때 많이 틀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시험이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은 과목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까지 좀 공부를 잘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